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설레는 봄,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의 이수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추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자 증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확실한 건 이 사진이 과거와의 시간을 잇는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포항의 옛 역사와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 오래전에 잠든 사진 속 이야기가 깨어납니다. 때는 구한말. 나지막한 초가집 사이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냐고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지금은 사라진 포항의 옛 장터. 여천시장의 장이 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이 되면 집집마다 식구들 창거리며 생필품을 마련해야 하니 이보다 중요하고 특별한 날이 또 있으려고요. 오늘 첫 번째 사진의 키워드는 바로 구한말의 여천시장입니다. 이 여천시장은 포항 역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난 장소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포항 근현대사 여행의 나침반이 되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여기가 바로 여천시장이라고 들었는데요.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는 그 포항의 여천시장이라고 하는데, 포항의 여천시장이라는 것은 구한말에 아주 대단한 규모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포항의 3.1 운동이 일어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포항 3.1 운동도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건가요? 3월 1일에 펼쳐진 것은 아니고, 네. 포항의 3.1 운동은 정확하게 3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 3.1 운동은 서울에서 3월 1일 일어났다고 해서 3.1절 하자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3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시위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대구는 3월 8일, 포항은 3월 11일, 12일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천시장에서만 일어났을 것 같진 않거든요. 처음은 제1교회, 포항 제1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제1교회의 신도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제1교회에서 일어났죠. 그 물결이 제1교회에서 약 한 300m 떨어진 여천시장까지 계속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장군들도 같이 함세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군중들이 불어나게 된 것이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민운동을 벌였다고 하면 그 물결이 아주 거셌을 것 같은데, 예, 첫날은 그 포항 제1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한 500~600명 정도가 비교적 한 중소규모로 일어났지만은 주동자가 근거됐다 하는 소식이 시내로 퍼져나가자 군중들이 더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3월 12일 저녁에는 약 1,000명 정도예요.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여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3.1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주도하신 분들이 검거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극이 됐어요. 자극이 돼서 더 시민들이 봉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해주신 여천시장과 또 포항 제1교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제1교회는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옛날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동안 정개축이 돼서 그 자리에 있고, 여천시장은 죽도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천시장이 없어지고 그 터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해주신 그곳이 어딘지 빨리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거기 가면은 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장소는 포항 3.1 운동의 시발점이 된 포항 제1교회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포항엔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세력이 패부까지 깊숙이 들어온 상황. 암담한 현실 앞에서 포항 시민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는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도화선이 된 곳이 바로 포항 제1교회입니다. 아, 여기군요.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네요. 예, 현재는 이렇게 크지만은 옛날은 아주 작은 초가상간 교회였죠. 드디어 저희의 첫 목적지인 포항 제1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름은 바뀌어져 있어요. 포항 소망교회라고 적혀 있네요. 예, 제1교회가 원래 이름은 제1교회가 아니고 포항교회였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는 포항교회였는데 포항교회가 제1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서 수십 년간 이 자리에 있다가 2003년도에 교회를 옮겼어요. 저 영흥동 옮기고 여기는 지금 소망교회라는 다른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1교회가 이전을 하긴 했지만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 1919년 그때 당시 건물이 맞긴 맞는 거예요? 건물은 요 앞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은 1919년도에 지은 건물은 아니고 당시에는 초가상간으로 된 예배당이 있었어요. 예, 요거는 1935년도의 건물입니다. 뒤에 있는 건물은. 현재의 건물이 세워진 것은 1935년. 우리가 찾고 있는 1919년 3.1운동 당시의 포항교회를 찾으려면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자그마한 초가집이 포항의 3.1운동을 주도했던 포항교회의 초창기 예배당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3.1운동에 대한 뭐 그런 흔적이나 자료 같은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자료가 지금 없고 당시에 여기가 포항 3.1운동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있는 그 장로 두 분이 있었습니다. 최경성 장로와 송문수 장로가 주동이 되어서 포항의 3.1운동을 이끈 그런 장소이긴 한데 애석하게도 그런 기념하는 어떤 흔적이라든가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이 3.1운동이랑 교회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왜 교회에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그 3.1운동 자체가 교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천도교 중심이었잖아요. 불교계는 2명밖에 없었고 기독교와 그 천도교가 중심이 됐는데 여기에 포항도 마찬가지로 대구의 3.1운동에 영향을 받고 이보다 먼저 3월 8일 날 대구에 3.1운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교회의 장로가 2사람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최경성 장로는 대구 3.1운동 현장에서 근거되어 버리고 송문수 장로만 이쪽으로 포항으로 이제 도망을 왔지요. 와서 3월 11일 날 이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포항에도 포항 장날을 이용해서 3.1운동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교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포항의 3.1운동. 그 주축이 되었던 것이 송문수 장로와 최경성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최경성 장로는 이미 대구 3.1운동에 참여하던 중 일본 경찰에 잡히고 말았고 포항에서 후사를 도모하던 송문수 장로 역시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운동을 펼친 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에 당시에는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그 경찰이라든가 헌병대의 감시가 심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와 학생들은 비교적 그래도 정치적 탄압이라든가 간섭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중심으로 3.1운동이 계획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범한 교회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사상 사실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또 놀랍네요. 근데 이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여천시장은 여기서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여천시장은 여기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가깝네요. 예, 당시에는 여천시장이 아니고 포항시장인데 포항시장이 요 교회에서 요래 돌아가면은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3.1운동이 거사가 있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터를 한번 구경해 보러 갈까요? 그럽시다. 거기 가서 한번 현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
포항교회에서 시작해 여천시장으로 이어졌던 포항의 3.1운동. 드디어 사진 속에 있었던 역사적 장소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바로 여기가 여천시장입니다. 여기가요? 예, 여기가 여천.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전에 사진에서 봤듯이 사진에 봤는 그 현장이 바로 저기거든요. 저 아파트 있는 저 부분이 송도입니다. 네. 송도고 그 못 가서 동빈내항에 네. 바닷가라요 여기가. 아, 바닷가지고 바닷가. 배들이 들락날락하고 네. 거기서 물건을 싣고 와서 여기서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시장이 들어서려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길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물길이든 땅길이든 말이죠. 과거 포항의 동빈내항은 여천시장을 번성하게 하는 좋은 물길이었습니다. 사진 위쪽을 따라가면 있었을 송도, 그리고 동빈내항. 이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또 수많은 물건이 오르내렸을 테지요. 하지만 강산이 10번 돌아앉는 동안 그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시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여느 도심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거리가 되어버렸죠. 여기 뭐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아서 여기 오래 사신 분 아니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상전백회죠. 그죠? 네. 옛날에는 여기 아주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원래 이 여천시장이 생기기 전에 네. 포항에는 부조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부조시장은 조선 3대 시장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조선 후기에 오면은 형상강이 방제가 직각으로 직강공사를 하고 네. 또 이곳에 중심에 바로 이 자리에 일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조 시장의 기능을 이 여천시장에 하게 돼서 시장이 열릴 때는 수천 명, 하루에 수천 명의 장군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지요. 그때 당시에 여천시장에서는 3.1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포항교회에 송문수 장로와 최경성 장로가 주동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분들이 그 전에 대구의 3.1 운동이 3월 8일 날 일어났는데 3월 8일 날 대구 3.1 운동 일어나기 전부터 포항에도 같이 기독교계에서 3.1 운동을 준비했어요. 네. 우선 송문수 장로와 최경성 장로가 대구에 가서 네. 3.1 운동에 참여하고 네. 그거를 그대로 뽐받아서 여기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예석하게도 최경성 장로는 대구에서 근거대표였어요. 그래서 송문수 장로 혼자 여기 와서 여기 제1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3.1 운동 준비하던 세력들과 네. 교섭을 해서 그때 여천 장날이 3월 11일이었어요. 네. 3월 11일 날 거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그 계획이 사전에 탄로가 나서 주동자들이 전부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네. 주동자들이 근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주민들과 장군들이 3월 11일 날 주동자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만세운동을 했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있는 분들이 다 진행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만 했는 것이 아니고 네. 3월 11일 날 여기서 수백 명이 만세운동을 하고 네. 그 운동이 그대로 이튿날까지 연결되어서 네. 3월 12일은 제1교회에서 신도들과 군중들이 모여서 다시 밤에 11 운동을 해서 이 여천시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네. 그때는 운동에 참가한 인원수가 1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해주신 이튿날인 3월 12일 이후에 우리 포항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됐어요? 그래서 3월 12일 포항에서 11일과 12일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은 경북에서는 첫째입니다. 대구가 3월 8일이고 네. 여기가 3월 12일이잖아요. 네. 3월 11일, 12일이니까 경북에서는 가장 먼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불씨를 당기니까 네. 3월 22일 청하 송라 3.1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1919년 3월 11일 경북에선 가장 빨리 일어났던 포항의 3.1 운동 일입니다. 12일까지 이어졌던 이 만세 시위는 포항의 3.1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3월 22일엔 청하시장에서, 27일엔 다시 두곡숲에서 만세 시위가, 4월 1일엔 장기, 연일,
동해를 비롯한 포항 남부 지역에서 4월 2일엔 청하, 기계, 신광을 비롯한 포항 북부 지역에서 3.1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곳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서 한 23명의 의사가 검거되어서 네. 또 옥고를 치르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면 청하시장에 가면 뭔가 다른 걸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곳에 가면 뭔가는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예, 한번 가봅시다. 네, 그럼 자리로 옮겨보죠. 예, 예. 독립을 향한 열망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다음 거사는 지금의 청하시장 근처인 덕성리 시장에서였습니다. 여기가 그 3.1운동, 청하 장날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어요. 옛 이야기를 들으며 청하시장을 건너라니 과거의 시간이 깨어나는 것만 같은데요. 과연 예전과 지금의 시장 모습은 얼마나 달라진 걸까요? 그 당시에는 이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가 오늘날 말하면 파출소, 경찰 파출소인데 네. 당시에는 헌병 경찰이라 이래서 헌병과 경찰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었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3.1 만세 시위하던 그 군중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전부 붙잡혀서 안쪽으로 그 근거대에 들어가죠. 분위기가 조금 삼엄했을 것 같아요. 삼엄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어서 포항에서 지원 병력을 요청해서 거기서 지원된 병력들이 와서 이분들을 데리고 3.1 독립운동에 관련되는 그 의사들을 데리고 포항으로 연행해 가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꽤 큰 장이었다는데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외친 3.1 만세 시위는 어땠을까? 역사적인 자리에 서서 가만히 그때 그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은 독립을 향한 뜨거운 물결도 사람들의 거센 함성도 빛바랜 옛 사진처럼 희미해져 버렸지만 말이죠. 굉장히 한산한데요? 예, 설렁하죠. 네. 그런데 여기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장이 열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1960년도 초반에 시장이 요 밑에 미남이라고 네. 골로 옮겨가고 네. 지금은 시장이 안 열리는데 3.1운동 당시에는 이곳이 시장이었어요. 사진 한 장으로 출발한 포항 근현대사 여행. 구한말의 여천시장 사진 속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뜨거운 용기와 애국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포항 3.1운동의 흔적과 기록들. 이제 우리는 아직 이 시대에 남아있는 포항 3.1운동의 살아있는 흔적을 만나러 갑니다. 조금 저는 신기했던 게 3.1운동을 왜 시장에서 했을까? 예, 당시에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군중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장이 열리는 5.1장이 되면은 마을에 있던 사람들, 아주 먼 데 있던 사람들도 장 보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니까 네.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3.1운동 어떤 만세 운동을 하면은 그 군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이 있었는 날에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장날에 거사를 했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 1일, 6일 이렇게 5일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같은 날짜에 열렸었나요? 지금은 청하장이 1일, 6일 열렸는데 그 당시에는 2일, 7일이었어요. 2일, 7일, 5일장이니까. 그래서 3월 22일이 1919년 3월 22일이 청하장 날입니다. 네. 그래서 2일장 날이 여기서 열렸죠. 그 장날이 일어난 날 같이 동시에 운동도 일어났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그 당시 3.1운동을 한 사람들이 송라면 사람들과 청하면 사람들이 주동이 됐으니까 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소재지에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청하장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 시장에서 운동을 벌인 그 주축이 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1913년도에 송라면 대전리에 네. 대전교회가 만들어져요. 또 그 이듬해인 1914년도에 여기에 덕성리입니다. 여기가 네. 청라면 덕성리에 덕성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덕성교회 신도들 9명하고 네. 또 송라면 대전교회의 신도들 하고 네. 14명이죠. 네. 그렇게 합해서 23명이 주동이 돼서 이곳에서
3.1 어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여기 청와시장에서 운동이 아무래도 일어났다 보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흔적 같은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흔적들은 지금 아쉽게도 이 현장에서는 흔적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 치열했지만은 네. 기록에 보면은 저 밑에 상거리에서 만세 운동을 해가 와다가 여기에 이 지점에 오면은 그 헌병 분견소가 있어서 네. 그 사람들한테 제압을 당하거든요. 제압을 당한다는 그런 기록은 나오는데 그런 그 당시에 분견소도 지금은 파출소가 되어서 저 밑으로 이동해버리고 네. 면사무소가 바로 요 동문거리에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고 나머지는 3.1 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흔적들은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고 성남면 대전리로 가면은 흔적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럼 대전리에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축이 된 그 신도분들 예. 그런 분들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청하 연의 3.1 운동의 주동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거기를 가야겠네요. 거기 가면은 더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빨리 대전리를 가야겠네요. 예, 그쪽에 가면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저를 데려다 주세요. 예, 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 뭐 안경을 변장할 때 쓰셨다고요? 아, 눈이 나빠서 쓴 게 아니라 변장용이었던 거예요? 3.1 운동이 끝나고 이분은 만주로 도망을 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로 가서 결국은 만주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순국을 합니다. 포항정신의 횃불 3.1운동 2편에서는 송라면 대전리에서 찾은 포항 3.1운동의 생생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